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해 있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단과 시행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입니다. 추진위원회 측과 발전위 측이 모두 다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로부터 수백 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개표 결과 상당수의 중복 위임장이 제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위 쪽에서 제출한 위임장에는 검은 블럭 표시가 되어서 가려진 채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첫 번째는 집회 당일에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결의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두 번째 쟁점은 복수의 관리인 후보자들에게 각각 찬반 표시를 하는 이런 복수 투표 방식이 위법한지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복 위임장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서 집계 결과 발표를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 결의가 성립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요, 임시의장은 개표 과정에서 추진위 측 위임장과 발전위 측 위임장에 중복 제출된 것이 있음을 인지하여 위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발전위 측 위임장에 위임의 연락처가 가려져 있어 위임 당사자의 의사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시의장이 이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투표 결과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공지를 하였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사건 집회에서 개표가 종료된 시점에 채권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발전위 측 위임장에 위임인 연락처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위임 당사자의 의사를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추후 별도의 과정을 거쳐 중복 위임장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로 임시의장이 의사 진행을 한 것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집회에서 개표가 종료된 시점에 관리인 선임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수의 관리인 후보자들에게 각각 투표를 하는 그런 복수 투표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선거에 복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경우 복수의 후보자에 대해 찬성 의사표시를 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추진위는 소집 통지서의 안건 요지에 그런 복수 투표 방식이 진행된다라고 안내를 하였다라는 점, 그리고 1인의 관리인을 선임하는 선거에서 어느 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다른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복수 투표 방식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 종족수 충족 여부 쟁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세부 쟁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중복 위임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위임 철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어떤 행위나 어떤 외관이 있는 것으로 철회는 충분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결권의 위임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중복 위임을 한 구분 소유자의 의사는 앞에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뒤에 위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런 법리를 먼저 제시를 했고요. 이 법리에 근거해서 중복 위임장의 유효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무자 측은 시행사 쪽에서는 다수의 구분 소유자들이 발전위 측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추진위 측 위임장을 철회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구체적인 증거 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추진위 측 위임장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추진위 측에 대한 위임 의사가 유지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 쟁점으로 발전위 측이 제출한 다수의 사실 확인서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심리를 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채무자 시행사 측은 중복 위임장을 제출한 일부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발전위원회 측에 제출한 위임장이 자신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들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 사실 확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사실 확인서들은 이 사건 집행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로부터 이 사건 결의 당시 구분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서로 중복 위임장에 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집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관리단 집회에 제출된 위임장 등 의결권 행사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후에 작성된 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그 결의 당시 시점에 구분 소유자들의 의결권 행사의 의사를 소급해서 추단할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현조 변호사팀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서 이 사건 집회 결의로 적법하게 관리인이 선출되었으므로 시행사와 관리업체는 관리단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관리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에 필요한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배경이 되었던 집합 건물은 연면적 5만 평, 총 1,500여 개의 호실에 달하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이런 대규모 집합 건물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이 매우 크고, 그리고 하자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시행사 측에서 배상해야 될 손해배상금의 규모도 막대한 규모에 달합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시행사 쪽에서는 하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고 관리단이 건물 관리권을 행사해서 자치 관리를 하는 것을 방해할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총액 컨설팅 업체 그리고 다수의 법무법인들을 섭외해서 구분 소유자들에 의한 관리단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구분 소유자들은 이현조 변호사팀의 관리단 집회 컨설팅과 적절한 소송 대응으로 이런 시행사 측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결국 관리단을 통한 자치 관리를 무난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자 소송을 위한 준비를 적절한 시점에 잘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형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분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분쟁에 대한 다수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